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DEA라고 하는 이렇게 말이고 DEA라고 하는 소위 데이터 분석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죠. 가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리가 그 멀티라는 표현보다는 그 다변량 분석이라고 하죠. 다변량 분석. 어떤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의 입력값도 여러 개이고 출력값도 여러 개일 때 이 서로 다른 모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분석 기법이 어디에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이 다별량 기법으로서의 DEA, 우리말로 하면 데이터 포랑면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그 조선 분야에서도 어떤 조선소의 경쟁력이라든가 포텐셜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방법을 그 알고리즘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배경하에 이 그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강의는 파워포인트보다는 그 노트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난번 내용을 조금만 리뷰를 다시 해보면은 어떤 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든가 잘 보이나요? 이게 어떻게 보이나 모르겠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그 어떤 정부의 조직들, 우리가 흔히 이제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때도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병원,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은 아직 병원 갈 나이는 아니지만 이런 대학 종합병원을 가보면 우리 병원이 이번에 어디 기관에서 평가한 뭐죠? 평가를 통해서 어떤 등급을 받았다. 이게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들을 가끔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 평가 내용들 또한 이런 그 데이터 포랑면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이론의 가장 기반은 결국은 우리가 생산성 또는 효율성이라는 거는 투입 대비 효과를 보는 게 생산성이죠. 또는 효율성인데 우리가 기존에 이제 이런 그 partial productivity 또는 partial efficiency는 어떤 특정 요소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위 실수당 생산량이라든가 또는 단위 직원 한 명이 얼만큼 생산을 하느냐 이렇게 그 입력 그 요소들에 대해서 다 분할을 해서 보는 걸 우리가 partial 또는 부분적 생산성이라고 하고 그에 반해서 total productivity는 모든 입력과 모든 산출을 다 고려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종합 생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예제를 본 것처럼 입력과 출력이 하나씩일 때는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하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지금 보면은 직원 수 대비 판매량은 그 각 직원 한 명당 얼만큼의 판매를 했느냐로 쉽게 계산이 가능하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productivity가 되겠죠. 우리 이제 DEA에서는 이거를 efficiency라고 표현을 합니다. 효율성.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점을 찍을 수가 있고 A부터 H까지 찍을 수가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의 추세선을 그냥 쉽게 간단하게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 분포된 점들의 어떤 중간을 지나가는 이러한 어떤 리그레션 라인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그래서 이 리그레션 라인보다 아래에 있는 거,
그러니까 단위 직원당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좀 열위라고 하죠. inferior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보다 위쪽에 있는 거는 우위에 있다라고 해서 superior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성적인 표현인 거고요. 우리가 여기 주어진 이 뭐죠? 그 DMU들 우리가 이 DMU라고 그랬어요. 이제 스토어라고 하는 거를 Decision Making Unit을 DMU라고 각각의 기업들을 표현을 할 텐데 이 중에 가장 성과가 좋은 거는 여기로 보면은 우리 보면 이 B죠, B, 1로 나타내는 이게 이제 그래프에서는 이 점이 되고 이것을 연결한 이 라인이 이제 가장 이 주어진 그러니까 이 여기에 없는 것들을 포함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주어진 DMU들 중에는 가장 높은 productivity 또는 efficiency를 보이고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 frontier, efficient frontier라고 부른다고 했죠. efficient frontier라고 하고 그게 이제 이 라인과 서로 이 DMU와 서로 매핑이 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간단한 리그레션을 통해서 어떤 평균, 분포된 점들의 평균 그 추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중앙 그 텐던 경향을 본다라는 겁니다. 관찰군들에 대한 경향을 보는 거지만 거기에 반해서 이 DA는 이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리그레션과 DA를 비교하고 있는데 리그레션은 평균의 개념인데 반해서 DA는 베스트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 프론티어 라인으로부터 가장 좋게 보았을 때 가장 왜냐하면 이렇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중에 5,4에 해당하는 우리가 D라고 하는 걸 볼게요. D는 지금 이 점입니다. 이 점이 프론티어 라인과 얼마큼 떨어져 있냐라고 할 때 그 간극은 굉장히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는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렇게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DEA 방법은 이 중에 가장 가까운 점과의 거리를 차이를 측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선형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선형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가장 efficient frontier 라인에 가까운 거기까지의 거리의 차이가 이 DMU에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이 얘기 같은 경우는 D라고 하는 포인트의 DMU는 결국은 다 지우고 이런 것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지우고 이 거리에 대한 이 거리에 대한 이 거리에 대한 차이를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DA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베스트 퍼포먼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에피션트 프론티어와 무한대에 가까운 많은 그런 어떤 갭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가장 좋게 보았을 때 얼마큼의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방법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론티어 라인이 우리가 여기 빨간색 라인입니다. 빨간색 라인 좀 더 굵게 표현을 해보면 지금 이 라인이 계속 무한대로 뻗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한대로 뻗어갔을 때 동일한 기울기로 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CRS라고 해요. CRS. 너무 굵게 썼네요. 이게 뭐냐면은 Constant 스케일의 약자입니다. CRS.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자, 이거는 우리가 분석하는 대상의 규모의 경제가 바뀌더라도 그 efficient frontier한 DMU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과 이제 대비되는 게 나중에 이제 그 프론티어 어널리틱스 배울 때 나오겠지만 그 VRS라는 것도 있어요. Variable Return to Scale.
조금 더 산식이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기본 이론에서 배우는 것은 constants returns to scale을 다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B 지금 본 거는 이 B점이잖아. B점 3,3 다시 보면 이 점을 지나가는 얘가 가장 efficient frontier한 그런 DM인데 이것과 비교해서 다른 것들의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이는 이 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sales per employee of B가 이게 우리가 1이죠. 1. 여기서 본 1이라는 값입니다. 여기 대비해서 다른 DMU들의 sales per employee가 어떻게 되느냐가 각각의 DMU의 효율성을 의미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값은 0과 1 사이에 오겠죠. 왜냐하면 B가 가장 효율성이 높은 DMU이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한 이미 지금 이 예제는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A의 경우에 0.5, C의 경우에 0.667 등등 다른 DMU들의 효율성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계산이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인플로이분의 세일즈의 값을 여기에 각각 적어놓고 비교도 가능하지만 좀 더 엄밀히는 이 가장 프론티어에 있는 B의 효율 대비 다른 것들의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나래비를 세워보면은 B가 가장 우선 위에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여기에 주어지는 이 값들을 이제 쭉 그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나래비를 씌우면 B 다음 B2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해서 가장 낮은 거는 F 0.4 즉 이 얘기는 F라고 하는 DMU는 B와 비교했을 때 40%의 효율밖에 보이고 있지 않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게 F가 어떤지. 자, B가 3명을 투입해서 3개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F는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산출은 이보다도 떨어지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정성적으로도 이 인플로이와 세일즈의 관계만을 봤을 때에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inefficient한 여기서 우리가 DMU가 이제 스토어인 거죠, 스토어. 이 가게들의 효율을 그 비효율성을 그 비효율한 것 효율성을 efficient로 옮길 수 있겠느냐.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A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 간단하게 보면은 A를 이 위쪽으로 즉 동일한 종업원 수에 대해서 이만큼의 산출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반대로 1의 산출을 하는데 직원 수를 1로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2,2가 되고 여기는 1,1이 되겠죠. 하지만 둘 다 효율성으로 봤을 때에는 에피션트는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되겠지만 이 에피션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차원화 상수라 그러죠. 즉 영어로 표현하면은 유니트 인베리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위가 없다는 거예요. 단위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사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이 예제는 굳이 이렇게 어떤 DMU와 그 다음에 효율성을 계산을 하고 별도로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입력과 출력이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이제 두 번째 다루는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슈퍼마켓인데 이제 입력이 하나가 늘었어요. 입력이 지금 보는 것처럼 입력이 종업원 숫자와 그 다음에 그 마켓의 넓이, 면적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는 이제 하나인데 이 문제는 좀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세일즈를 1로 통일을 했습니다. 즉 세일을 다 1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인플로이와 플로어 에어리아, 면적을 노멀라이즈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아웃풋을 1로 가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unitized to 1이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CRS가 아까 뭐라 그랬죠? Constant Returns to Scale 이라고 하는 가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렇게 1로 그 normalize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variable return to scale이 되면은 이런 normalize 방법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그 반증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죠. 그래프를. 이 지금 표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엄밀히 이 두 개의 입력에 대해서 하나의 출력을 2차원 그래프에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써버렸네. 자, 여기에 x축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y, 이걸 x1, x2라고 하면은 x축을 y분의 x1으로 노멀라이즈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은 y분의 x2로 노멀라이즈를 한 겁니다. 그럼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다 찍어보면 지금 이미 그래프에 찍혀 있는 것처럼 그래프를 찍을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그냥 펼쳐놓고 보면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판단을 해보세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라인을 이렇게 나눠 볼게요. 자, 그 점들이 모여있는 이 근방과 점들이 없는 이 근방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단톡 이 채팅방에 쳐도 됩니다. 자, 여기를 이쪽 구간을 A, 이쪽 구간을 B라고 할게요. A와 B 중에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 에피션트한 구간일까요? 이 지금 정보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의견을 쳐보세요. B 또 다 똑같아요. 한 명이 B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지금 우리 서지영 학생 왜 B가 더 효율적인 부분이죠? 그 영역이 되죠? 일단 세일즈가 클수록 음, 효율적인데, 근데 그래서 그 분수가 작을수록 이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효율적이다. 해서 예. 네, 골랐습니다. 예, 정확한 설명입니다. 자, 굉장히 정확한 설명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 출력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이 산출을 고정을 했기 때문에 이 고정된 산출에 대해서 가능하면은 더 적은 그 면적 또는 더 적은 그 직원 숫자일 때 당연히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efficient frontier 라인을 그어본다라고 하면은 그 라인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딥시크에 연결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 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구간에도 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 분석 대상 DMU에 대한 efficient frontier 라인이 됩니다. frontier 라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니트 아웃풋에 대해서 정해진 아웃풋에 대해서 더 이쪽 영역은 더 적은 투입으로 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반대로 우리가 그 여기에 주어진 지금 A부터 I까지 주어진 문제 대상에 대해서 그 생산 가능한 영역은 이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 그리고 우리가 이 영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영역을 production possibility set이라고 합니다.
자, 왜 여기가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셋이냐?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당연히 이 영역이 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면적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은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의 집합으로 봤을 때, 즉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들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E나 D나 C보다는 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석 대상이 되는 이 그룹에 대해서는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소위 efficient frontier line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production possibility se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이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선을 다 직선으로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piece wise, 그 다음에 또 하나가 linear라고 하는, 그래서 플레임으로 piecewise linear production possibility set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하고 싶죠, 우리가? 얼핏 이 그림만으로 A부터 I 중에 그래도 C하고 D하고 E가 가장 에피션트가 높을 거라는 게 대략적으로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가야겠죠. 자, 구체적으로 먼저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 자, A는 그래프로 얼핏 봐도 A는 아직 자, 다시 일단 이 선을 그어놓고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하고 봤는데, 자, A는 이 A라고 하는 애는 100%는 아니야. 에피션트하진 않아. 근데 얼만큼 에피션트하지 않을까? 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radial distance를 볼 텐데, radial이라고 하는 거는 원점에서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radial. 선을 좀 더 똑바로.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가보면은 우리가 efficient frontier line과의 여기 교점이 생기거든요. 이걸 T라고 합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A의 efficiency는 OA분의 OP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OA분의 OP. 이게 A의 efficiency가 됩니다. 그리고 이 A의 효율성을, efficiency를 측정을 할 때 레퍼런스가 되는 것들은 이 교점이 되는 P가 만나는 이 라인, E와 D를 이은 라인이죠. 그래서 E와 D를 A의 레퍼런스 셋이라고 부릅니다. A의 레퍼런스 셋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 다시 이거 괜히 지웠네요. 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점을 우리가 P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걸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P고. 자, 우리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 A는 여기 A1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 점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뭐라 그러죠? 가장 A를 후하게 평가했을 때, 즉 효율성을 가장 높게 보려면은 여기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직선들 중에 가장 짧은 이 직선을 봐야겠죠. 이 직선의 거리.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포인트, 이 교점은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이게 3.4, 2.6입니다. 이 점이. 그냥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본 이 값 있죠? 0.857이라는 게
OA분의 OA는 4,3을 지나니까 아마 5겠죠. 5. 거리가 5고 거기에서 OP를 나눠주는 겁니다. OP. OP가 이제 원점과 2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게 A의 효율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점들, F와의 거리, 그 다음에 뭐 G와의 거리 등등. 자, 근데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F점과 만나는 어떤 다른 Q라는 점을 본다라고 하면, 자, F에 대해서는 F의 효율성은 O F분의 O Q가 될 거고요. 이때 F의 레퍼런스 셋은 뭐가 될까요? F의 레퍼런스 셋은 참여하는 수업. F의 레퍼런스 셋은 당연히 이 두 개의 점이 되겠죠.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그래서 여기에 레퍼런스 셋은 C와 D가 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이 레퍼런스 셋으로부터 다양한 이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파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의 인풋에 두 개의 아웃풋일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두 개의 아웃풋. 조금만 문제를 비틀어서 보면 됩니다. 조금만 비틀어서. 이미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인풋에 대한 하나의 아웃풋 문제를 살펴봤기 때문에 두 개의 하나의 투입에 대한 두 개의 산출 문제도 쉽게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걸 x라고 하고 이거는 얘를 y1, y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자, 이게 전부 다 유니타이즈드가 돼 있죠. 자, 이건 실제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어떤 투입에 대해서 산출을 노멀라이즈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어느 쪽이든 변수가 하나라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축이 x분의 y1으로 할 수 있고요. 이 축이 x분의 y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자, 여기를 중심으로 나눠보게 되면은 그냥 갈게요. 당연히 이쪽 영역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 왜냐하면 동일한 투입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산출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이 더 효율적인 영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의 에피션트 라인은 프론티어 라인은 이 점들을 연결해 주는 게 되겠죠. 이게 에피션트 프론티어 라인입니다. 프론티어 라인이 되고요. 프론티어 라인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안에 여기가 우리가 아까 어떤 용어를 썼죠? 여기 뭐라 그래요? 자, 생산이 가능하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수업이 재미없어요? 그렇게 막 재미가 없는 수업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를 우리가 이제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프론티어 라인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기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애들이 DMU들이 inefficient한 DMU들이라고 inefficient하다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도 쓴 것처럼 A하고 C하고 D가
inefficient하고, 자, 이런 얘들이 ACD가 그 프론티어 라인과의 그 상대적인 거리 측정을 통해서 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부터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세 개의 라인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 원점으로부터 ACD를 지나는 radial distance 라인을 그릴 수가 있고요. 우리 이번에는 이 중에 ACD 중에 D를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를 가지고 측정을 해볼게요. 자, D가 지나는 프론티어 라인의 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 자, 미리 이제 이 P점의 좌표를 여러분들도 뭐 쉽게 계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부터 일단 OP 라인의 거리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OP 거리 이거 피타고라스로 해보면 3분의 20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건 써놓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는 게 좋으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OD 이렇게 해보면 지금 OP는 지금 이 거리를 이제 여기에 입력하고요. 4하고 3이니까 얘는 5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값은 4분의 3이 돼서 자, D에 대한 그 radial distance의 비율이 0.7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radial distance라고 한다고 했죠. I radial distance. 자, 사실 이 디스턴스 메저는 유니크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대신 이거 대신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좌표계에 종속적이진 않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지금 가장 쉬우니까 상대적인 거리를 radial distance를 사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숫자 이게 이제 DMU D의 efficiency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약 75%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75%. 자, 그러면 이만큼 inefficient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inefficiency의 proportion, 비율은 자, D에 두 개의 우리가 지금 이 축의 아웃풋을 나타내잖아요. 두 개의 아웃풋에 대한 inefficiency 비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쪽으로도 0.75가 부여되고 이쪽으로도 0.75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shortfalls in D라는 게 이 100%에서 떨어지는 25%만큼의 분량이 can be repaired라는 건 또는 improved 비효율성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개의 아웃풋을 증가시킴으로써 이 비율을 바꾸지 않은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점에서 시작한 이 라인이 D까지 왔고 이 비율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이 프론티어 라인까지 맞닿았을 때 그때에 만나는 점과의 거리만큼 그 비율만큼 효율성이 향상이 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efficiency, radial distance 또는 어떤 절대거리 좌표로 측정될 수 있는 효율로서 측정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거를 테크니컬 인 여기서 이제 인 하니까
inefficienc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inefficient한 정도는, 비효율의 정도는 제거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여기 용어가 without 이 비율을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비율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똑같은 슬로프로 계속 올라가서 이 지점과 만날 때까지로 측정을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지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걸 우리가 테크니컬 이피션시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이 테크니컬 이피션시는 이 비율을 변경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달성할 수 있는 또는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정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 D라는 점이 efficient frontier 라인에 닿기 위해서는 현재를 일로 봤을 때 얼만큼 개선을 해야 되냐라는 것은 이렇게 OD와 D와의 거리, 그 다음에 P와의 거리를 역수로 취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0.75의 역수인 1.33이 되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현재 대비 약 33%의 그 추가 additional effort가 필요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든 예를 들어서 세일즈를 늘리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였죠? 두 가지 아웃풋이 세일즈와 커스터머 숫자였잖아요. 그렇죠? 동일하게 늘려야 되는 거예요. 커스터머 숫자도 33%, 그다음에 세일즈 금액도 33%를 늘리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컨스턴트 리턴 투 스케일을 하고 있으니까 늘리면 이피션트해진다. 즉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매니저리얼 uses, 매니저리얼 이건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이 스토어의 관리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방식으로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피션트해지기 위해서는 DMUD는 increase both 세일즈와 커스터머를 각각 1.33 3분의 4배만큼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여기서 이제 보스 아웃풋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커스터머 숫자와 세일즈를 동시에 늘려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4가 뭐죠? 3,4가 D의 좌표고요. 여기에 이 improve ratio를 곱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P의 좌표가 됩니다. 제가 아까 다양한 방법으로 에피션시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했던 게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지오메트릭하게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반대로 이 거리를 구해서 그거를 현재 상태의 아웃풋에다가 그 improve ratio를 곱해가지고 이 업그레이드된 좌표를 얻을 수 있고 당연히 이 점은 역으로 프론티어 라인 상에 위치를 하게 된다라는 걸 역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잘 따라오고 있어야 되는데. 김지명 학생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물어보니까 갑자기 사라지네. 자, 이원강 학생은 특별히 여기까지는 어려운 점 없나요? 없어요? 제 목소리는 들려요? 음. 박재용 학생도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 더 봐야 될 게
지금 몇 개를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C와 D는 굉장히 명확해 보이는 게 C와 D는 뭐가 명확하다라는 거냐면 자, 이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는 이 라인들 이 세 개의 라인은 이미 주어진 DMU의 정보로부터 그려지는 라인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두 개의 라인 있죠. 조금 다른 색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이 라인과 이 라인은 사실 한쪽만 예를 들어 이 G와 B만 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라인 중에 하나를 지나가는 A의 경우에는 단순히 radial distance만으로는 효율성을 다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잠깐 좀 왜 그런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는 그 테크니컬 이피션시만 봤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 자, 그 A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렇게 봐야겠구나. 자, 우리가 테크니컬 이피션시를 봤는데 믹스 인 이피션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이건 언제냐? 지금 본 것처럼 자, A의 경우에요. A 라인을 거보면은 봤을 때 만나는 이 라인이 한쪽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 inefficient A가 어느 정도 inefficient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DMU가 하나밖에 없는 한쪽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라인으로 봤을 때. 자, 이럴 때는 당연히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5Q분의 5A를 계산을 해서 여기에 이제 얼마 퍼센테이지가 나오면 얘를 가지고 얼만큼 비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단지 자, 이렇게 해서 가는 이만큼의 increase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테크니컬 inefficiency만 본 거예요. 테크니컬 inefficiency. 그걸 먼저 좀 볼게요. 이렇게 놓고 자, 5Q분의 5A는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간단한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0.713입니다. 즉 약 71.4%의 수준에 있다는 거죠. 뭐랑 비교해서? B랑 비교해서. 근데 이건 테크니컬 인이피션시예요. 테크니컬 인이피션시.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의 역수 리시프로컬이라고 그러죠. 리시프로컬 넘버를 우리가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 곱해지는 거는 5A분의 5Q 인크리즈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역수니까 1 오버 0.714의 이 뭐죠? A 좌표 여기 곱해주면은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이 값이 당연한 얘기지만 Q가 됩니다. 이게 Q가 1.4,7이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도 되고 이렇게 효율성을 계산을 해가지고 봐도 됩니다. 자, 이 비율은 지금 보는 이 비율, 즉 이 0.714라고 하는 비율은
테크니컬 inefficiency예요. 테크니컬 efficiency. 자, 근데 문제는 아직 이 Q로 간 것만으로, A가 Q로 간 것만으로 모든 inefficiency가 제거된 게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론티어 라인을 따라서 좀 더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봅시다. Q와 우리가 지금 교점으로 본 Q와 그리고 이 뭐죠? 프론티어 라인에 있는 B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B를. 자, 이렇게 보니까 Q에서 소위 Y2를 변경시키지 않더라도 입력 투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further increase in output y1가 Y1이죠. Y1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Y2를 손해보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직선이잖아요. 얘가 직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르거나 내리는 거 없이 그저 Q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Y1만 늘려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B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는 비율이 바뀌게 돼요. 비율. 이렇게 원점으로부터 와서 이렇게 증가하던 이 비율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이쪽으로 비율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앞에서라는 건 이 D에 대한 부분은 비율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테크니컬 inefficiency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는 remove technical 빨간색으로 쓸까요? 자, 이거는 이 A가 지니고 있는 모든 낭비를 다 없애가지고 그래서 테크니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정을 개선을 하거나 또는 직원의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고 근데 여기서 그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output shortfall 그게 이 양입니다. 이만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웃풋 숏폴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믹스 인 이피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믹스 인 이피션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실은.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 주겠네. 제가 오늘 진도율을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이론 공을 조금 더 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이제 우리 조교를 통해서 프론티어 어널리스트 교육을 할 텐데 그건 툴 교육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나오는 숫자들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온 테크니컬 에피션시와 믹스 에피션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믹스 인 에피션시는 설령 얘가 그 계산상으로 100%의 에피션시 왜냐하면 Q에 가는 것만으로도 이피션시는 100%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똑같은 100%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자, 이제 1장의 마지막을 할 거예요. 1장의 마지막. 1장의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DEA를 하는 어떤 그 존재의 이유기도 한 얘기를 짧게 하고 빨리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세요. 먼저 병원입니다.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입원 환자와 그다음 외래 환자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런 A, B, C, D의 효율을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모르잖아요, 아무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 숫자만 보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A, B, C, D 중에 뭐가 가장 효율적이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한번 A랑 B를 볼까요? A는 의사 20에 간호사 151, B는 의사 19에 간호사 131이에요.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A는 그 외래 환자가 100명, 입원 환자가 90명. 인데 반해서 B는 외래 환자가 150명인데 입원 환자는 또 작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냥 임의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자, 나는 이걸 평가를 하는데 의사는 5, 간호사는 1내 그 가중치를 주고 내원 환자는 입원 환자는 1, 대비 외래 환자는 3의 비중 그 가중치를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투입분의 산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A를 볼까요? A를 하면 투입은 의사 20에 곱하기 5 더하기 간호사 151에 곱하기 1 분의 2는 100 곱하기 3에 더하기 90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계산을 하면 390 아마 이제 이게 1보다 크게 나올 거예요. 1보다 크게 나올 텐데 그래서 1보다 큰 거를 노멀라이즈 하면 아마 얘가 1이 될 겁니다. 1. 가장 효율성이 높다. 여기 대비해서 똑같은 비율을 나머지에 다 고려를 해줬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런 식이라고 하는 거는 얘예요. 얘. 픽스라는 거는 지금 말 그대로 이 비율을 그대로 고정을 했을 때입니다. 고정을 했을 때 이런 에피션시를 얻게 돼요. 근데 문제는 가중치들이 바뀜에 따라서 이 지표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가중치를 선택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남게 돼요. 어떤 가중치 선택을 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 공부할 이 DEA는 선형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가장 최선의 개수를 이 비율을 정해줍니다. 최선의 비율을. 근데 이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가중치가 A, B, C, D에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중치의 세트가 있고요.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중치 세트가 있습니다. D, C, D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아까 했던 여기로 가볼게요. 이 그림이 보기 좋겠습니다. 자, A라는 것에 대해서 A의 효율성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그을 수 있는 이 수많은 라인들은 A를 구성하고 있는 입력과 산출의 가중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가중치를 선택하냐? DE에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대한 가중치를 선택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최적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율을 미니마이즈 해주는 또는 효율성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방법이 DA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아까 볼게요. 자,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A, B, C, D의 가중치는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달라지는 가중치 세트들이 각각에 대해서 A에 대한 가중치의 세트, B에 대한 가중치의 세트들이 각각의 효율성을 가장 좋은 효율 대비, 가장 좋은 100%입니다. 100% 대비 어떤 수준에 있느냐를 가장 높게 평가해 줬을 때, 즉 그 A에 대한 에피션시를 맥시마이즈 해주는, 이걸 조금 상대적으로 보면은 A를 가장 페이버러블하게 평가해주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풀어주는 선형 최적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DEA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고요. DEA 알고리즘은
써보자면 DEA 알고리즘은 이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efficiency. 그리고 여기에는 테크니컬과 지금 했던 믹스 두 가지를 함께 다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거는 결국은 그 특정 DMU에 이렇게 쓸게요. specific DMU. 이 DMU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맥시멈 efficiency를 한다는 얘기입니다.